지금부터 50세에서 64살 사이의 중장년층께 큰 도움이 될 2025년 정책 변화를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보도자료와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중장년층 비중이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50세 전후부터 64살까지에 이르는 분들의 역할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자녀와 노부모 부양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 세대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는 이러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감안해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제도, 퇴직연금 강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라 하면 예전에는 노인복지나 간단한 일자리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나아가 70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의무화가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60살 전후로 정년을 맞이하면 임금 피크제 등을 이유로 급격히 소득이 줄거나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물론 재정 부담이나 기업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도 그대로 적용하되 일정 기준 이하로 급여가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살 이후 임금이 크게 줄어들어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상 임금의 70% 이상은 유지하게끔 제도 설계를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중장년 근로자도 자신의 경력과 숙련도를 살려 계속 일하며 소득을 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퇴직연금 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연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아 왔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써버리면 막상 퇴직 후에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더 폭넓게 운영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예전보다 수령 시점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배 가까이 많아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중이지만 적어도 현재보다 훨씬 개선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전후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정책 변화로 65세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해지고 급여 수준도 물가 상승에 맞춰 30% 이상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존 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재정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도 없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 주요 언론과 학계의 분석입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정책 외에도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내일센터가 기존에는 전국에 35곳 정도 운영되었는데 2025년부터 38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스쿨, 내일 패키지 등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비된 은퇴와 재취업을 동시에 돕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장년 인턴제 신규 도입과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도 주목할 만합니다.
폴리텍 대학은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50세 이후 분들을 위한 맞춤 교육 과정이 더 확대된다고 하네요. 뿌리 산업교육센터 또한 기존 세 곳에서 확충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조업 현장에서 숙련공을 찾는 기업과 중장년층 구직자를 연결할 기회를 늘리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 제도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이 때문에 문턱이 높았던 산업 분야에도 중장년층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5년 이후로는 고령화가 더 심화되어 인구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이 줄어드는 반면 중장년층 이상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노동시장이 인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숙련된 중장년층을 계속 활용하고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경제에 반영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소득 단절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인생 후반부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먼저 체감하는 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소기업 재취업 희망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터를 한 번 떠나면 돌아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경력 단절 여성 예산안이 강화되어 훈련 기회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년층 여성 가운데 자녀 양육 또는 부모 간병 등으로 한 차례 커리어가 끊긴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여성 취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갖추고 구인업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의무화가 말처럼 쉽게 자리 잡으려면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식입니다.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중에는 숙련 기술을 지닌 중장년층이 귀한 자산이 되어 퇴직 후에도 이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아서 정년을 보장받는 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년 이전에 그만두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지원책이 뒷받침되면 그런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일자리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다고 느낄 수 있고 정년 연장으로 인해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여러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령화의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 사회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을 무조건 은퇴시키기에는 인력 손실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나 김영옥 선생님 같은 연로한 연예인분들이 실제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만으로 업무 능력을 재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예순 이후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월급 액수나 국민연금 수령액의 변화일 겁니다. 아직 세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부 발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25년 이후 국민연금 실질 수령액이 과거 대비 30%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일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도 더 쉽게 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그동안은 중도 인출이 잦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중간 정산에 한계를 두어 노후 자금을 지켜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 지원도 늘어나서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장년층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은 건강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을 오래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 이미 정부는 장기 요양보험 체계 개편과 건강검진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자칫 큰 질병이라도 얻게 되면 재취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하고 질병 발생 시 빠르게 회복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 강화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 신문 기사에서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 중장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중장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추세이기도 하고 중년층이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 기회나 취미 동아리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에도 자기 개발과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배우나 가수로 활약하시는 백일섭 선생님이나 박원숙 선생님 사례와 같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 댓글과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해온 중장년층 분들이 정작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생각보다 적고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가 여전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재취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나이 제한에 가로막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한탄 섞인 글들도 보였지요. 어떤 분은 회사 근처에서만 돌던 커리어를 전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네일센터나 전직 스쿨 같은 곳이 존재를 알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중장년 네일센터의 입지를 좀 더 확대하고 상담부터 직무훈련까지 통합 지원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서 막막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한 장소에서 연계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제과, 제빵, 바리스타, 간호조무사, 코딩 교육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중장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댓글에서는 중장년층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전환 시대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은 직업 선택 폭이 훨씬 좁아지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를 확대하는 것이나 뿌리산업교육센터를 증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제조업이나 이업계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젊은 인력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장년층이 숙련도와 실무 능력을 갖추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니 기업도 정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적인 업무 분야에서도 중장년층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센터나 돌봄 서비스 같은 영역에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본인의 삶의 경험을 살려 상담이나 생활지원 활동을 할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군요. 이것도 신문 기사와 논문에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일과 생계의 문제와 함께 중장년층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재무 설계입니다. 2025년부터 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해도 개인이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에 접어들었을 때 가계부를 다시 점검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마련해도 결국 개인의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무 상담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혹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면 어쩌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73까지 희망자에 한해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끔 의무화한다면 계획에 없이 갑작스러운 퇴직을 당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73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적합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은 중장년층의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의 예산 문제, 기업 반발, 세대 갈등 등 복잡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부나 국회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제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언론들은 외국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이나 독일 등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나라에서는 정년을 늦추고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한 계속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숙련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공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소한 방향성은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중장년층 여러분께서는 이 시점에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지, 임금 피크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한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나 폴리텍 특화학과 정보는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상황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모아야 원하는 시점에 은퇴할 수 있을지 재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사 등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재정 전문가들이 쓴 책이나 칼럼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재테크 방식도 달라지고 있으니 기존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최신 정책과 금융 상품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를 보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청년 채용도 어려운데 중장년 고용까지 장려금에만 의존해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지요. 또 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여러분께서는 현재 발표된 정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은 변동될 수 있어도 전반적인 방향이 중장년층 지원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연금,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평생 교육 기회 등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제대로 된 노후가 보장될 테니까요. 나이든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 변화를 반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만 해도 60 전후가 되면 자연스레 은퇴하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연기 활동을 계속하거나 방송에 출연해 활약하는 어른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나 김영옥 선생님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중장년층이라면 훨씬 오래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회가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자는 것이니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수록 개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만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세부 실행안을 잘 마련해야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인 우리도 제도 개선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이 제도에 반영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 상품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도 업계와 금융기관, 그리고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따라 최종 모습이 달라집니다. 만약 중간정산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지면 급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일부 쓰고 싶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세제 혜택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 정책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요약하자면 50세에서 64살 사이의 중장년층에게 2025년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 및 퇴직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73까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된다는 점,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조정되고 수령액이 올라간다는 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와 돌봄,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지원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사회와 경제 전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업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부처와 국회가 법령을 정비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필수적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정년이 다가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책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센터나 일자리 플랫폼, 내일센터, 폴리텍 신중년 학과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이미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나 업종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게 될 때 어떻게 굴려야 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금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물가나 생활비 상승률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재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제도만 믿고 있기보다는 개인의 적극적인 재테크 노력과 은퇴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으로 노후를 너무 경제적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장년이 된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풍부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백일섭 선생님 같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예능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좋아하는 취미나 사회 공헌 분야에 몰두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데 정책 지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중장년 정책들을 두고 한국 사회가 베이비붐 세대와 그 후 세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겪은 문제지만 우리는 더욱 속도가 빨라 변화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5년을 전후로 한 제도 개편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안정, 연금, 건강 문제, 자녀 교육비, 주거비, 부모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추후 추가로 발표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공고문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그리고 지자체 공문 등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보면 손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나와 무관해 보여도 막상 해당 연령대가 되면 혜택을 못 받으면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대상 연령대이지만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대로 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중장년 내일센터나 주민센터, 일자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 제도가 잘 안착하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제대로 뒷받침되며 중장년 내일센터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덜어지고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역량을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꼭 아셔야 할 2025년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정년연장, 계속 고용 의무화, 중장년 내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지원정책,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뿌리산업교육센터 등 핵심 내용을 풀어보았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책은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관련 정보를 부지런히 확인하셔야 내게 맞는 지원책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과 사회 이슈들을 쉽고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신 이야기와 정부 발표 내용이 서로 맞물려서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중장년기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저는 더욱 심도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